도발하지 않는 게 좋아. 꼬맹아 누군가 날 모함하고 있어. 거짓이 거짓을 낳는 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최우는 온전히 자신의 편이 되어줄 엄마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를 막으려는 누군가의 속셈이 드러나려 하는데요. 생각지 못한 의외의 인물이 왜 세훈의 엄마를 절대 눈뜨지 못하게 하려는지 알게 되는 친밀한 니플리. 다음에 예고 시작합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난숙의 과거와 감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이번에 지난 회차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난숙이 오래 전부터 진태석을 사업적 파트너 외에도 남자로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테라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난숙은 태석의 곁을 탐냈다. 주상철이 죽었을 때 배철이를 도맡아 해결해준 태석을 보며 난숙은 더욱 강한 의지와 끌림을 느꼈고 두 번의 결혼에서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과 파트너로서의 힘을 그에게서 느꼈다. 첫 결혼은 태석 역시 건양을 위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고 난숙 또한 두 번이나 결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여자로서 존중받거나 사랑받지 못했다. 서로의 결핍을 감지한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난숙의 감정은 점점 선을 넘었다. 태석의 이혼을 지켜보며 난숙은 확신한다. 이혼에 3차를 가진 우리 둘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업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해석의 약점과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난숙은 결혼 생활 내내 태석을 힘들게 해온 전부인이라는 존재를 해결해 주겠단 결심을 한다. 내 남편의 사고를 해결해준 당신, 이번엔 내가 당신의 골칫거리를 없애줄게. 그렇게 시작된 난숙의 우발적 사고. 그날 난숙은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일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태석의 전부인은 평생 병상에 누워 지내야 알고 난숙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버린 그녀의 존재와 마주하며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죄책감과 공포를 동시에 품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난숙이 기대했던 결말은 오지 않았다. 태석은 난숙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하열아라는 알 수 없는 여자를 데려와 건양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세웠다. 원래 내가 설 자리였는데. 태석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난숙은 질투와 자격지심 속에서 점점 더 악해졌고 독해졌다. 그런 난숙에게 날아둔 충격적인 소식. 태석의 전부인이 깨어났다는 것. 그 소식은 세움보다 먼저 난숙에게 전달되었고 난숙은 다시 한번 위기를 직감하며 술을 쓴다. 절대 깨어나면 안 돼. 난숙은 다시 그녀를 잔재우라는 지시를 내린다. 태석을 얻기 위해 던 선택이 지금은 자신의 과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한 현재가 되었다. 하지만 난숙의 지시가 행해지던 그 순간 병실을 찾은 사람은 헤라였다. 정기적으로 병실을 방문해 왔던 헤라는 난숙이 지워버린 CCTV 기록 때문에 도무지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 태훈의 엄마가 갑자기 재차 위독해진 상황 속에서 병실을 드나 한적이 남아 있는 건 오직 헤라뿐. 헤라는 또다시 난숙이 파놓은 깊은 음모 속에 빠져들고 이 상황을 기회 삼아 난숙은 헤라를 궁지로 몰아가며 과거의 질투를 되갚으려. 헤라는 늘 그랬듯 단지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가려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세훈의 어머니에게 주사를 놓고 있는 의사를 직접 보았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처치처럼 보였고 헤라는 환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세운의 엄마가 갑작스럽게 격하게 발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놀란 헤라는 급히 의사를 불러 상황을 알리지만 발작이 찾아온 정확한 먼도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어느 누구도 사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 헤라가 병원에 도착한 시점부터 병실의 모든 영상 기록은 꺼져 있는 상황, 즉 병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공백은 곧바로 헤라를 향한 거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기 시작.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있는 공난수, 그녀를 평생 의식 불명 속에 누워있게 만든 사고의 장본인 공난수기, 혹시라도 깨어나 과거를 밝힐까 두려워 그녀를 다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기 위한 타이밍에 나타난 헤라. 상황은 공난숙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헤라의 방문은 단지 타이밍이 나빴을 뿐이었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도 절묘했던 탓에 헤라는 졸지에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몰리게 된다. 일이 벌어진 직후 세우는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 헤라에게 묻는다. 왜 합태 부회장님이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냐? 왜 당신이 다녀간 뒤로 상태가 악화됐냐? 헤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난숙은 이 뜻밖의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본다. 예상하지 못했던 헤라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판도 변화. 난숙은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어쩌면 25년 전 그 사고 한헤라가 저지른 것으로 꾸며도 되겠네. 과거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거짓을 만들어 내려는 난숙. 한 남자에 대한 지독한 소유욕과 집착은 난숙으로 시작해 배를 이어 영채에게까지 되물림되고 있었다. 세 여자의 욕망이 한자리에서 겹쳐지며 아이러니한 운명이 점점 더 꼬여 들어간다. 헤라는 결백을 주장할 증거도 의심을 피할 방법도 없는 채로 가장 깊은 함정 속에 빠져들고, 난숙은 오히려 그 함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낀다. 이제 헤라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난숙의 다음 수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정원은 세운의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 헤라를 향한 의심으로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이 먹먹해졌다. 이미 기범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뒤로 마음 한켠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 일마저 헤라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현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참아왔던 질문이 터져나온다. 영원은 헤라 앞에 서서 묻는다. 아빠를 살인자로 만들고 결국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세운 씨 어머니까지 없애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건량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절망이 섞여 있었다. 헤라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정원이 쏟아내는 비난은 반박할 수 없는 양날의 칼처럼 과거의 모든 죄책감을 다시 끌어올렸다. 하지만 헤라는 정원의 눈을 보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정말 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믿고 싶은 거니? 그 말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고, 스스로도 짓누르던 어둠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그녀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헤라는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택한 길, 감춘 것들, 누군가를 버리고
얻어낸 삶 모든 것이 엉이면서 결국